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박관희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외 300만 도민과 함께 특별한 미래를 위해 힘차게 달리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자치도 공직자 여러분, 뛰어난 경륜과 열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을 알차게 이끌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로운 헌신에 깊은 존경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와 자치도청, 교육청은 오직 자치도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이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이에 우리 11대 강원자치도의회는 서로의 위치를 굳게 지켜가면서 협력과 소통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헌신,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빌려 강원자치도의 답답한 오늘을 슬기롭게 정리하고 우리의 협력으로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알찬 미래를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평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아쉬움 혹은 도정의 일부 무사안일한 부분을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영 행정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행정국장 윤호영입니다. 네, 국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자치도의 조직 편제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 업무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자치도 조직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국 몇 개실까 뭐 이런 식으로. 네, 15개국 80개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네, 통상적으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조직 개편 필요시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기능이 쇠퇴되고 새로 행정 업무가 생기면 이제 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필요시 의견 수렴 네. 절차는 없습니까? 네, 저희가 입법력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입법 예고 기간에 각 직렬별로 의견을 내고 또 직능 단체에서도 의견을 내면 그걸 다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이 보실 때 현재 강원도정의 조직 체계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최적의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새로운 행정 업무가 발생하는 거 일부만 보강하면 크게 조직 개편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은 좋습니다. 의회 관점에서 현재 조직 편제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모습이 좀 제 눈에는 비쳤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조례에서 명확히 업무 분장을 하고 정원 배분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제 조례에 필요하고 또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조례 수가 한 794개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조례를 모두 파악해 본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실제 조례가 있지만 저희가 행정 업무에서 사용 안 되는 조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사회문화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있었던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아마 이 업무가 저희 관광국에서 맡았던 것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는 심도 있게 좀 아마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해양레저관광 업무가 관광국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아마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업무 이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해양 레저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 산업이라는 부분으로 결국 모든 귀결점이 결국 산업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관련 산업
제안 이후에도 관련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이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혹은 아니면 경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이거 틀을 가를 수 있는 이 준비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덜컥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올라와서 이것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내용을 하자 잡을 일은 전혀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것처럼 좋은 내용들도 없는데 이것을 왜 하필이면 사회문화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뒤에 그 여러 가지 뭐 관련 법령이라든가 시행령들 그 내용들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순히 그 부서의 어떤 업무 분장 때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더 이런 것에 대한 그 사료가 깊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관광산업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농수산, 미래산업 이쪽 부분으로도 가름말 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11대 들어와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금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지금 사회문화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해양 심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의 어떤 그런 것이 산업적인 부분을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뤘던 적이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녹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비용 축에서를 관광국장께서도 정확히 어떤 미래 어떤 확산이 될지 예측을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관광국의 업무를 벗어나는 그런 범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측조차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계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안 이후에 딱 보면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강원도민을 위한 어떤 그 건강 치유라든가 헬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국한을 하는 건지 향차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어떤 주요한 관광 산업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내지는 뭐 그 이상의 어떤 그런 효과를 경제적인 효과를 가꿀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이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비용 축에서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아마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부서 간의 어떤 기존의 그 고정적인 틀을 깨고 협의를 해서 이후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향후 미래에 어떻게 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좀 장단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이재용 의원님의 그 조례 제정 취지를 갖다 부합시키는 것이지 왜 이것을 가장 지금 손쉽게 사회문화위원회에 들고 와가지고 일이 가른말을 엉터리로 타가지고 지금 줄을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높아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하면 조례를 제정하신 그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난 지금 얘기를 가지고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관광국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위원회로 배정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논란과 문제점이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고나 전달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도정 질문 답변자로 만들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혹시 미처 파악을 못하셨을까봐 제가 협력팀의 자료를 갖다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드렸는데 네. 조례 내용을 보면은 해양 치유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 보급, 관련 산업 육성,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국 관광정책과가 과연 이 내용을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의회와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소관 사무 영역이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결된 업무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소관 부서끼리 업무 조정을 하고 업무 조정이 안 되면 행정부지사 과달로 같이 최종 행정부지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과달이죠. 네, 이번 해양치유자원 조례처럼 조직 편제로만 기계적으로 분배해서 심사를 하게 된다면 영역이 불분명한 소위 번지수가 잘못 배달된 해당 영역 이외의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조례의 효용성이 상실되거나 사장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기획조정실장 이열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청 부서 간 협업 기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의회 협력팀에서는 조례의 소관 부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들은 누가 어떻게 컨트롤, 소위 교통 정리라고 하죠,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회 협력팀을 통해서 이제 의원 발의 조례가 사전에 뭐 검토되거나 아니면 협의할 때 오면 이제 명확한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그냥 지정을 자연 지정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운 경우에는 저하고도 상의해서 또 해당 부서 몇 군데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약간 충돌이 있을 경우 뭐 서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좀 관여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 지난 그 2023년 10월이죠.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의 소관 부서 결정 요령 시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부서를 직접 특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그 잠정 결정된 부서가 이를 부인 또는 그 협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정책관 기획관실로 공문을 보내서 소관 부서 지정을 요청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례의 소관 부서가 뚜렷하지 않아서 부서 간에 핑퐁을 하거나 한 부서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조례안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부서 지정을 위해서 의회의 정책 지원관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한 부서에만 귀속되도록 조정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스스로 축소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스스로 축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의원 발의 조례 제정 시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정된 한 부서에서만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조례에 담긴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당연히 의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요즘은 대부분 조례가 특정 부서에만 연결된 게 아니라 여러 부서의 기능이 같이 합심해서 같이 협력해야 이제 그 조례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행정부사님 통해서 그동안 조정도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국과 협의해서 저희 좀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파악은 정확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직 편제의 명확성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2개 이상의 부서가 업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나 어떤 그 컨트롤 타워, 아까 지금 말씀하신 행정부지사님이라든가 실장님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이 좀 필요한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고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 부서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그 뭐 회의라든가 이런 어떤 업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회의체가 명식이나 아니면 정식적으로 돼 있지 않고 저 또는 아니면 행정부사님 아니면 저희 경제부사님 통해서 서로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조례 제정 이후에도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의 진행 과정이 좀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는 제정된 조례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비단 우리 강원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국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론에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되는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들이 당초의 취지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협의 단계에서부터 심사, 제정 후 사업 추진까지 의회와 유기적인 구조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명확한 조직 편제 그리고 업무 분장, 협력체계 구축,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 등이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즉각적인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례 이제 그 제정 아니면 제정 단계에서부터 아마 집행부와 의회가 이 교감이 좀 많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도 조례 집행에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반드시 지금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골칫거리에 대한 저의 작은 소신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자들은 종적을 감췄고요. 덩그러니 잔해로 남아서 사망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GJC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자칫 도정 안쓰럽습니다. 이른바 강원개발공사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합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주목 구구식 행정이 맹목적인 관료사회의 안일한 관행이 몇몇 결정권자들의 오만하게 진행됐던 일들이 그리고 도정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던 그런 참담했던 시간이 훗날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의 입장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의 잘못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다음 도정에 이 어려움을 다시 그대로 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궁여지책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참 한심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당대에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겠죠. 그러기에는 우리 강원도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11대 도의회에서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도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최소한의 조건들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자치도정과 의회는 함께 해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산업국장 박강용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개발공사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좀 싫지만 알펜시아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알펜시아 준공의 즈음에서 어떤 자리에 혹시 계셨는지 그때 공직에 계셨을 텐데요. 예, 도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자리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때 아마 경제 파트에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22년에야 매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지어졌는데요. 참 오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참 지긋지긋하기도 했고 혹시 알펜시아 매각에 어떤 뭐 역할을 하신 게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파트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설립 이유와 목적까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개발공사. 강원도 개발공사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이게 2012년, 13년도 그때쯤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1997년 1월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강원개발공사는 명칭 변경이 그 지경이 된 거 아닌가요?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를 애초에 강원개발공사의 전신이 강원도 개발공사로 그렇게 진행됐으니까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강원개발공사 설립 이후에는 분명 어떤 일에 공과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하게 그 특기할 만한 강원개발공사의 공과를 좀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공이라고 하는 것보다가 여러 가지 지금 지금 나타나는 문제로 봐서는 도에 이제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 설립 이후의 공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국장님 알펜시아를 소유한 그 강원개발공사 당시 상황과 강원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터무니없는 가격이지만 매각을 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아마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펜시아 매각 후에 강원개발공사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강원도 개발공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강원개발공사. 제가 강원개발공사. 예. 강원개발공사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알펜시아 매각 전과 매각 후로 예.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알펜시아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해 예. 주시면 차후에 저 실장님하고는 제가 또 더 대화를 하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십시오. 예. 뭐 제가 뭐 비전 뭐 훨씬 더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산업국장님이기 예.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을 예. 말씀드립니다. 그 알펜시아 매각으로 강원도가 어떤 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알펜시아 매각으로 그냥 국장님 생각에서 저는 뭐 크게 이득을 얻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알펜시아 매각을 주도했던 그 전임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계십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좀 그래서 지난해 말에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다시 그 순간이 와도라고 제목이 돼 있던데 혹시 읽어 보셨나요?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한 권의 내용이 딱 두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강원개발공사를 스스로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책에 썼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2022년 2월에 결국 소유권을 이전, 그러니까 매각을 성사시켰다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을 둘러싼 그 세 건의 평가와는 좀 다른 입장이더라고요. 자부심이 곳곳에서 묻어나기도 했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 과거 도정의 고위공직자를 지낸 그때 당시에도 국장의 신분이었을 거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 이력이 무색하게 마치 제3자의 어떤 그런 화법으로 그 원인에는 내가 상관이 없고 결과에만 내가 스스로 어떤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 알펜시아 매각 과정을 보면서 그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좀 씁쓸하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그 알펜시아 내지는 그 레고랜드 지금 우리가 혼란을 갖고 있는 그 사태에 대한 뭐 고위공직자, 공직사회 전체는 아니고 고위공직자들 도저히 공직자들의 그 자세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알펜시아는 강원도에 막대한 재정을 갉아가며 많은 우려와 걱정을 안겼었습니다. 2022년 터무니없다는 평가 속에 매각이 이루어졌고 부담을 덜어낸 강원개발공사는 아직 그 후유증이 남아있긴 하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평가입니다.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는 긍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올림픽 유치의 전제 조건이었고 지난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우리 강원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공이 있습니다. 이후 올림픽에 주무되었던 평창, 강릉, 정선 등 도시들은 브랜드 가치 상승과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유형 무형의 자산이 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뒤에서 계속 사인 주시면서 제가 답변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네, 기획조정실장 이해됩니다. 그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되는 과정에서 좀 뭐 오고 가는 내용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강원개발공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97년에 설립이 되어서 그동안 강원도에서 많은 일을 해왔지만 이제 가장 큰 알펜시아 사업을 했고 또 그 평창 올림픽에 어느 정도 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낳았고 지금 현재 저희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고 강원개발공사가 그런 재정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또 새롭게 일어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전임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이제 지난해 책을 하나 냈는데 혹시 그 책을 읽어 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강원도정에서 한번 그런 정도는 읽어봤을 어느 정도 머릿말 정도라도 읽어 보셨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저 책이 제가 있었다는 그 걸 책의 몰랐습니다. 내용을 네. 얘기하는 것은 그 책의 내용에서 보여졌던 그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고위 공직 당시에 그 레고랜드와 또는 그 알펜시아와 이런 일들 커다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공직자들의 그 자세 내지는 그 생각 이런 부분들이 참 세간의 그 평가나 입장하고는 많이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그 감정을 다 싹 제하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제3자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자치도로 실장님 부임해 오신 지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이제 1년 넘었습니다. 네. 강원도로 오시기 전에 그 레고랜드라든가 중도개발공사에 저런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신 적이 있을까요? 네, 뭐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또 강원도에 관심이 있어서요 알고 있었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현재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그 평가가 지배적인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어쨌든 기업으로서요. 어쨌든 SPC이긴 하지만 기업으로서가 이제 존치하기에는 이제 강원도의 재정을 너무 의존하고 있고 또 인력이나 역량 측면에서 과연 이제 남아 있는 그런 분양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약간의 의문점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기준에서 좀 말씀을 좀 몇 가지 네.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문제는 그 멀린 사회 협약 이른바 그 MDA라는 그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합리한 상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그 죄를 잉태한 것이 MDA인데 그 내일 도의회에서 MDA 내용 열람과 질의답변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마 저는 아직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MDA를 추측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지는 복잡한 어떤 그런 협약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잠깐 그 열람으로 과연 우리 의원님들께서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건 하나의 어떤 그런 그냥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레고랜드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소위 얘기하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개발 초기부터 우리 춘천시가 제가 속한 그 춘천시가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의 그 진행에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춘천시장의 반대는 강원도와 영국 멀린이 체결하는 MDA 본 협약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오전에 그 박기영 동료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당시 언론 기사를 요약하면 2013년 당시 춘천시장은 사업 지원 중단 시 강원도가 다른 공동 투자자를 대신해서 멀린사의 손해를 배상하는 건 유례 없는 일이다. 100년간 토지 무상 임대, 교량 등 기반 시설 공사비 부담에도 영업이익은 레고랜드가 가져가는 불평등한 조약이다. 레고랜드 수익이 부진하면 강원도가 부담을 모두 떠안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지금 상황이랑 딱 들어맞습니다. 당시 춘천시장은 지금 지제이씨가 사망 직전이고 강원자치도가 곤란지경에 빠진 이유를 이미 명확히 10여 년 전에 짚어냈습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강원도와 춘천시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업을 뭐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는 또 세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자치단체 그때 당시의 지사 그분의 그 의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 부분이 누구도 관료사회에서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론도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 팔로우미를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너무 지나치는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의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거.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MDA 협약이 지금 이제 내일이면 보겠지만 그 협약의 서명은 누가 서명을 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제가 그쪽 파트는 우리 저 사특국장이 더 이쪽에 이제 저는 사실 강원개발공사 쪽이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앉은 자에서 그냥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서명은 누구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MDA의 서명은 그 전임 도지사 그 최문순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겠습니다. 제 기억이 좀 정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그 당시 지역 세간에서는 서명을 해야 될 모 국장께서 그 협약에 서명을 하면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사표를 내고 직을 그만뒀다는 그런 얘기가 떠돌기도 했었고요. 이후에 그 충성심 강한 누군가가 그 서명의 총대를 메고 했고 또 영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서 이 사실관계를 좀 한번 확인해 싶은데 도지사께서 하신 게 맞습니까?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봤는데 이 서명 제가 알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MDA 협약 내용을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자세히? 정확히 자세히는 아직 지금 미처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개요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기 투자주가에서 이제 공유해준 부분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파악하신 내용을만 가지고 평가할 때 그 MDA 협약 내용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첫 인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서 알펜시아 사례처럼 처해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그런 전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 강원도가 처한 현실이지만 이제라도 그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서 소를 다시 길러야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뭐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하는 비유인데 다시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도정이 좀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정광열 경제부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경제부지사 정광열입니다. 예, 부지사님 수고 많으신데. 네, 아까 그 전에 참 그 사인 부분. 네네. 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 꼼꼼하시네요. 최문순 지사가 사인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부지사님께서는 그 민간기업 출신으로 공직을 수행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뭐 어떤 좀 느끼시는 소회라든가 요 문제를 한번 보면서 느끼는 소회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 문제는 추상적일 수 있지만. 처음서부터 총체적 난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하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발을 뺄래야 뺄 수 없는 수렁 같다.
또 파면 팔수록 거미줄에 걸리는 것 같다. 그런 그러니까 그 느낌을 내용은 많이 이미 들었고 저는 부지사님 만약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부지사님이라면 이런 MDA 협약 같은 거에 사인을 했을까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지난 2월에 강원도의회 하중도 관광 조성 사업 정상화 방안 보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진행한 이유가 어떤 이유였었습니까? 부채는 이미 벌어진 것이고 아무튼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부지사님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신뢰가 좀 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많이 좀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강원도정의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들이 없었던 게 이 문제를 이렇게 키워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레고랜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도 유적 발굴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이 정도 지경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좀 듣기도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대단히 지엽적인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는 과정이 총 3번에 걸쳐 있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초 계약과 UA, 그다음 UA와 MDA 사이에 2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애초부터의 길어진 판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지금도 합병 이외에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때도 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3번째 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생각이 그 이전에는 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걸 최소화하는 안이 4만이었습니다. 이 안의 경우에는 약 1,800억 정도의 네. 도 예산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4만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강원개발공사의 앞으로의 그 도청 사업이나 이런 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하셔서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좀 이쪽으로는 숫자에 약해서 좀 과문한 편인데 그래서 알펜시아처럼 대대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예, 지금은 한 큐에 정리하는 방법은 저희가 제시해드린 거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인정해야 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언제까지 전임 지사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임 지사를 용서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잘못이 있다면 찾아내서 단죄를 해야 되죠. 하지만 미래 세대에 결국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사태를 봤을 때 신청사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우려까지 연결지어서 또 걱정들이 많습니다. 아까 지사님도 답변 중에 일부 걱정하시는 내용들의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정에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른 걸레라도 한 번 더 짜내는 그런 심정으로 문제 해결을 진짜 최후의 수단까지 좀 찾아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좀 설득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네, 알펜시아 레고랜드 반면 교사 삼아서 전철을 밟지 않을 구체적인 그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한 말씀만 추가해도 예,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잠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태 도정의 알펜시아가 또는 김진태 도정의 레고랜드가 되지 않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통합 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신뢰성 높은 그 명쾌한 계획 수립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GJC를 정리하고 그리고 강원개발공사 합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부지사님의 소신 좀 말씀 좀 해보십시오. 네, 그 저는 이 의사 결정은 소통을 통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2가지 안에 대해서 의회께 의견을 여쭈었던 것이 지난 시간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의회에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혹시 잘못 또는 뭐 제가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오해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제시를 정리하고 그것이 개발공사로 갈 때는 부채가 없어진 상태에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의 그 사업 규모나 능력을 볼 때는 남아있는 박물관 구축하고 부지를 판매하는 일 자체는 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소통이 안 됐을 수 있다는 제가 자책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소에 제가 내용보다는 부지사님 자세, 저 자신감을 10분 이해하고 인정했을 때 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좀 더 솔직하고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의회와 소통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GJC는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당장의 심정으로는 전임 도정의 실명을 박아서 도정의 실정을 경계하는 불망비라도 세우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진태 지사님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지사님 항상 그 열정적인 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지난 3.1절 마라톤 10km 좋은 기록 내셨다고 들었는데 체력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께서는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를 합병하지 않은 상태로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배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소신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지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도 현 시점에서는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를 합병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를 합병하는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랄까요? 속마음 아니면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전임 도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 이번엔 정말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회생하자 그러면 회생 안 된다 그래. 또 이제 뭐 관계공하고 또 좀 통합하려 그러면 그것도 또 뭐 문제라 그래. 이게요, 우리가 우리 도청에서만 다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걱정된다. 잘 되겠냐, 양기관이.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 금융이 다 심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걱정되고 그러면 이 GJC는 GJC대로 합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관계공하고 합치지 않고 대신 그렇게 할 때는 좀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둘째 아들이 지금 엉망진창이니까 첫째 아들한테 합쳐서 어떻게 좀 같이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못하다 둘 다 지금 큰일 난다. 무슨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다. 둘째 너도 살고 첫째도 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는 이 둘째한테 첫째와 합쳤을 때보다 한 1.5배 정도의 보살핌이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 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 뭣도 할 수 없어 하는 공사체 발행도 못해 하는 데다가 공적 자금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통합안을 제시했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게 계속 문제라고 하시면 저희도 끝까지 우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그 둘째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당분간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파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몇 배의 더 이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런 혼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우려했던 지사님 성격이 나오십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하면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와 더 진짜 마른 수건도 더 짜서 물 한 방울에도 빼낼 수 있는 그런 좀 입장을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더 고민을 해서 그 이란 이안을 해서 예, 의회 이제는 뭐 맨날 무슨 뭐 사전 설명이 없냐 뭐가 없었냐 우리의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냥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맨날 우리는 그냥 지사님 뭐 욕이나 먹고 그 물려받은 그 빚에 허우적거리고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만 그래도 왜냐하면 의회는 그렇습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여서 한번 힘을 합치면 또 의회만큼 또 센 곳이 없습니다. 의회를 설득해 주셔야만 도정이 지사님 목표하신 대로 또 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좀 그렇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좀 자세를 좀 가다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이번 그 회기 내에 좀 이제 좀 가닥을 좀 타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경제부 지사님 실무 아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 또 뭐 자세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지난 2023년 6월 11일부터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동인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차게 행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우리 강원자치도입니다. 강원도 밸류업을 바라보는 도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임 도정들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정책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의 합병은 도민의 세금, 강원의 미래를 갈아 넣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구태를 결코 답습해서는 안 되지만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과 대책 수립으로 도민들께서 믿고 따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강원저치도의 미래를 밝혀야 합니다. 끝없는 소통으로 도약할 반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도청사 이전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미래의 환부가 될지 아니면 좋은 치료제가 될지는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치밀한 계획과 실천 그리고 도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행정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강원도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결코 후대에 어떤 책임도 부담도 걱정도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